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쭉 광고를 해왔듯이 이제 수업이 이번 주까지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 날짜로는 5월, 그게 되겠죠. 5월 29일 수업이 되겠습니다. 5월 29일에는 대체 휴일이죠.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우리는 뭐 만나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29일날 좀 푹 쉬시고, 하여간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만 이제 수업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출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하여간 화요일에서 다음 주 이제 일요일인 그런 이제 6월 4일까지 그렇게 좀 편하신 대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5월 29일에 들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출석을 좀 인정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게 대체 휴일이 또 갑작스럽게 좀 정해졌고, 그 다음에 하여간 국가 이제 대체 공휴일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수업 방식하고는 이제 큰 저해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6월 12일에 이제 기말고사 치른다는 것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6월 12일 오전 11시에 시험을 친다는 것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수정관 거기서 성신관이죠. 네, 성신관 305호에서 우리 중간고사 때 시험 잘 치르셨던 대로 그대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날짜도 역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오늘 수업하는 날짜는 이제 5월 29일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 6월 5일까지 이제 수업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수업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6월 12일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험 성적은 총 성적은 좀 나중에 나갈 수도 있다는 것. 왜냐하면 대체 휴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이제 제가 이제 출석 체크가 이제 학교에서 잘 받아준다 이러면은 성적이 좀 우리 6월 12일에 이제 시험 치인 그 이후에 좀 잘 곧바로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대체 휴일에 관련된 그 날짜까지 수업을 하기를 이제 원한다면 그러면 이제 좀 미뤄가지고 그렇게 추석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 그걸 하는 식으로 성적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다면 6월 12일 기말고사를 치르고 하여간 그 주간에 좀 성적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좀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6월 19일 이후로 그렇게 좀 추석 성적이 나갈 수도 있다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표준어 규정 22항 한자어 표준어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고요. 우리 141페이지죠. 거기서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표준어 규정 26항까지 그렇게 수업을 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우리 페이지 상으로는, 그러니까, 기말고사 지금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62페이지까지 그렇게 이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한글맞춤법 41항서부터죠. 중간고사 이전 범위는 안 들어갑니다. 한글맞춤법 41항서부터 표준어 규정 26항까지 중간에 문장 부호 부분 빠지고, 그렇게 진도가 시험 범위가 그렇게 책정이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141페이지 우리 표준어 규정 22항 한자어 표준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우리 지금 지난번에 표준어 규정 21항까지 했었죠. 21항까지 했을 때 요거 21항은 고유어 표준어였네요. 즉 고유어와 대비되는 한자어가 있을 때 그때 고유어를 표준어로 삼는 그런 것이 21항이 되겠고 22항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대비가 될 때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은 그런 것이 바로 이 표준어 규정 22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된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아래 이제 용례를 보시면 이제 개다리 소반과 개다리 밥상이 있네요. 개다리 소반, 요거는 이제 한자어네요. 밥상은 이제 고유어가 되겠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개다리 소반을 표준어로 삼은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개다리 소반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이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 뭐 밥도 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식사도 얹을 수가 있고 뭐 차도 얹을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이렇게 입식 생활이나 좌식 생활 할 때 그때 이렇게 손님이나 이런 분 오시면 이렇게 어머님들이 뭐 여러분들에게는 할머님들이 되겠네요. 할머님들이 이렇게 꺼내가지고 왔던 이런 밥상이 있습니다. 요 소반, 이거를 이제 개다리 밥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리가 이제 개다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개다리 밥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개다리 소반이라고 부른다. 요즘 뭐 거의 이제 좌식 생활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식탁에서 이제 뭐 다 처리가 되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뭐 방 안에서 뭐 이렇게 뭐 식사를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실용도가 높았던 그런 이제 소반, 요거를 개다리 소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겸상과 맞상이 있는데요. 요거는 겸상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봉밥과 높은 밥이 있는데 이거는 고봉밥을 표준어로 삼았고요. 밥을 이렇게 높이 쌓은 거죠. 이렇게 높이 쌓은 그거 이제 고봉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밥을 좀 많이 먹었죠. 한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다른 뭐 반찬들이 좀 그러니까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원찮았기 때문에 밥을 좀 많이 먹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밥을 이렇게 쌓아놓고 먹고 이런 것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그릇 안에 이렇게 높이 쌓은 그 밥도 고봉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조상님들 많이 드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밥을 또 그냥 높이 쌓습니다. 높이 쌓고 그렇게 하는 것도 고봉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밥 대신 고봉밥을 표준어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단벌과 홑벌, 요거는 이제 단벌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단벌 신사란 말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옷이 꼭 한 벌, 그렇게 입고 다니는 그런 분들 단벌 신사라는 뭐 그런 말도 있긴 했습니다만 요즘 뭐 옷이 워낙 이제 다양해져가지고 또 옷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되고 하니까 단벌 신사란 말이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옷이 한 벌밖에 없을 때 그걸 홑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단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방집과 마바리집 있는데 마방집을 표준어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망스럽다와 면구스럽다가 있는데 민망스럽다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요 마방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빌려주는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저번에 말한테 물린 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마차 본 이후로 저도 뭐 동물원이나 이런데 뭐 아니면 제주도나 그런데 갔을 때만 이제 말을 보지 실제로는 이제 뭐 우리 거리에서는 말을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어쨌든 마방집 이렇게 옛날에 이제 짐을 끄는 그런 말을 빌려주는 집을 마방집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냥 옛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망스럽다, 명구스럽다, 민주스럽다, 좀 창피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 민망스럽다만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명구스럽다, 민주스럽다 이런 말도 예전에 썼었나 봐요. 그런데 이건 비표준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꼬레와 고들꼬레가 있는데 방꼬레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구들장 배웠죠? 구들장과 방돌 있을 때 구들장만을 표준어로 삼았다고 고유어를 표준어로 삼았다는 말 지난번에 21항 배우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방꼬레 이건 또 뭐냐? 요거는 이제 구들장은 방의 바닥을 이루는 그런 넓고 평평한 돌, 그거를 이제 구들장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 구들장 밑에 보면은 이게 쭉 연기 구멍을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궁이에서 이제 불을 때우면은 불에 연기나 그런 재가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운데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구들장 밑에 통로의 이름이 바로 방꼬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들장 밑에 불길이나 연기가 통해서 그렇게 나가게 만든 길, 요거를 이제 방꼬레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들꼬레, 방꼬레 이런 게 있을 때 방꼬레 그것만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한자어인 방, 룸을 가리키는 방이 한자어라는 거 아셨어요? 그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방꼬레를 표준으로 삼은 예가 되겠습니다. 삼았습니다. 자, 이제 부항단지와 뜸단지. 자, 이거 좀 많이 나오는데, 자, 부항단지가 맞습니다. 우리 그거 할 때,
저기 이거 부항 뜰 때, 예, 그때 이제 그 사용하는 그 항아리, 예, 그거를 이제 부항 단지라고 부르고요. 뜸단지라는 말은 쓰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또 부항 항아리라는 말로 또 예, 가리키기로 하는데 그것도 비표준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뒤에 나와요. 부항 단지만 맞고 뜸단지 틀리고 부항 항아리도 틀린다. 부항 단지만 맞다는 것. 같이 부항 항아리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산누에와 맨누에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산에서 치는 누에가 되겠군요. 예, 산의 고유어가 매기 때문에 그래서 맨누에라고 옛날에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하여간 산누에만 그렇게 맞고요. 그 뭐 누에를 치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일단 번데기 먹을 수 있는 것, 예, 그것도 있고요. 예, 뭐 번데기가 좀 이렇게 좀 보기가 좀 흉하게 생겼습니다만 하여간 그 외국 사람들은 기겁을 해요. 그거 먹는 거. 예, 그런데 뭐 우리는 뭐 고소하고 맛있고 그냥 뭐 예전부터 이제 먹어왔으니까 예, 그런 걸 좀 사용하는 먹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뭐 그걸 좀 못 먹는 분들 있으시고 예,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그 번데기라는 그 단백질 높은 그거를 얻을 수도 있고 음식을 또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 제 누에는 이제 돌돌 이렇게 저기 요 핀 같은 데 꽂아 놓고 그 한쪽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쭉 빼면은 이제 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돌돌 이렇게 돌아가면서 실이 쭉 나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걔가 바로 이제 비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여간 그런 예, 그 누에가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그게 있는 좀 쓰임새가 있는 예,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누에 뽕잎을 먹는 그 산누에 예, 걔네들이 하여간 그 맨누에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산누에만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줄기와 맷줄기가 있는데 산줄기만을 표준어로 삼았고 그 다음에 그 맷발 이렇게 산줄기를 맷발이라고 부르기도 했나 봐요. 예, 그런데 산줄기만을 표준어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삼과 무삼이 있는데 예, 수삼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수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에서 나는 예, 물에서 자라는 삼이 아닙니다. 그 삼이라고 하는 것은 인삼 얘네들은 워낙 이제 강한 땅의 양분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정말 액기스 높은 예, 그런 이제 그거기 때문에 먹을거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삼 같은 경우는 물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삼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인삼을 말려가지고 팔거든요. 말리지 않은 삼이 수삼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에서 자라는 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리지 않은 예, 물기를 머금은 말리지 않은 삼을 수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삼 대신 수삼이 맞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수삼을 이제 표준어로 삼았고요. 한자어인. 그 다음에 심도두개와 있고 불도두개가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뭐 초나 이런 거, 예,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심지가 있었죠. 그런데 심지가 이렇게 꼬부라지면 이렇게 불이 좀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심지를 이렇게 돋아주는, 예, 그런 이제 그 막대기나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심도두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은 다 전구를 사용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옛날에는 그래도, 예, 이렇게 좀, 램프 같은 것, 예, 이런 거를 좀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를 돋아주는 그런, 예, 막대기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도두개라고 불렀고요. 다 여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예, 제 세대하고도 관련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의 전 세대, 저의 전에 전 세대, 뭐 이런 정도의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사용하던 말들을 좀 많이 이제 표준어로 예, 그 표준어 책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심도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저도 뭐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심도둑이 뭔지 찾아봐서 안 것이지, 예,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파와 둥근파가 있는데 양파만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양파의 양자는 서양의 양자죠. 그래가지고 한국파는 동양파는 대파죠. 예, 대파인데 그 맛 비슷하게 나는 그런 파가 바로 양파, 서양파. 그래서 양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예, 그 둥글기 때문에 둥근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양파만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질병과 어질머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어지러운 두통, 이거를 이제 어질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윤달과 군달이 있는데, 예, 윤달을 표준어로 삼았죠. 그래서 윤달은 이제 음력으로 세는 달인데, 예, 4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저기 2월 28일로, 예, 그렇게 다른 날보다 이틀을 좀 적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여간 뭐 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또 양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2월 28일로 짧아지기도 하고 또 31일로 또 길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음력 같은 경우는 다 30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4년 만에 한 번씩 그렇게 윤달, 예, 그러니까 달을 하나 더 책정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던 달이 바로 이제 그 음력의 그런 윤달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군더더기 달이라고 그래가지고 군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하여간 음력을 세는 단위로서 예, 그렇게 4년마다 한 달을 더 더해가지고 세는 고달을 윤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력세다와 장성세다가 있는데, 장력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뭐 장력 아주 잡아당기는 예, 그런 힘이 세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자, 요것은 이제 씩씩하고 굳세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성세다 대신 장력세다 요거를 표준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제석과 제돛이 있는데, 요거는 제석을 표준으로 삼았고요. 제사 지낼 때 까는 그런 돗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제석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유재석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예, 약간 그 제석이라고 하는 건 돗자리입니다. 돗자리. 제사 지낼 때 그 까는 돗자리. 요거를 제석이라고, 제돛 대신 제석이라고만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총각무가 있고 알무와 알타리무가 있는데, 알무, 알타리무 틀리고 총각무만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총각무 예, 뭔지 아시죠? 예, 이거 우리 총각김치 담가 먹는 예, 담아 먹는 예, 그게 이제 그 총각무가 되겠는데,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짧고 작고 무보다, 예, 그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그 무청 부분이 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총각이라고 부를 때 사실 요 부분을 총각이라고 부르는지 요 부분을 총각이라고 부르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그 총각에 좀 생식기하고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총각무다라고 하면서 좀 킥킥거리고 요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그게 사실 총각이 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총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로서 총은 따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닦는 거죠. 그 다음에 각이라고 하는 것은 뿔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총각이라는 것은 따은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은 머리. 그래서 따은 머리가 요 부분이 비슷한가요? 요 부분이 비슷한가요? 요 부분이 비슷하죠. 그래서 요게 좀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따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보고 총각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저기 이제 그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 그때 이제 결혼을 하면 상투를 틀었죠. 결혼을 안 하면 뭘 했나요? 예, 요게 총각머리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혼을 안 한 사람을 총각머리를 한 사람, 총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총각이라는 게 하여간 그 따은 머리를 이제 가리키는 말로서, 예, 그렇게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됩니다만, 하여간 그 알타리무, 알무, 아직도 그 시장에 가면 알타리무라고 쓴 예, 그런 저희 알타리무 팝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알타리무는 비표준어가 되겠고, 예, 이미 89년도에 총각무만을 표준어로 삼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칫솔과 이솔이 있는데, 예, 칫솔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치자죠. 예, 치가 이제 한자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칫솔만 맞게 하였고, 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어죠. 그래서 비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저기 한자어 표준어 이거는 다 그거네요. 단수 표준어니까 지금 다 동그라미 치고 계시죠? 예, 맞는 부분만 동그라미 치면서 예, 나중에 시험 공부하실 때 좀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수가 있고 총대가 있네요. 그 사냥하는 사람, 예, 총으로 사냥하는 사람을 포수라고만 부르지 총댕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한자어 표준어 쭉 살펴봤고요. 자, 저기 앞에 21항에서 잠깐 배웠습니다만, 총각무 할 때 잠깐 더 그 참고사항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각미역과 꼭지미역이 있어요. 21항에서는 그때는 꼭지미역만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총각무와 알타리무에서는 한자어인 총각무를 표준어로 삼았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역할 때는 총각미역이 아니라 꼭지미역을 표준어로 삼았고요. 무를 얘기할 때는 총각무를 알타리무 대신 알무 대신 총각무를 표준어로 삼았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개다리 소반, 개다리 밥상. 우리 지금 표준어 규정 22항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은 것을 배우고 있죠. 예, 그러니까 개다리 소반이 맞죠. 예, 그래서 소반이 한자어입니다. 예, 그래서 개다리 소반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겸상과 맞상, 예, 요게 겸자가 한자입니다. 겸하다 할 때. 겸자. 그래서 한자어를 표준으로 삼은 겸상 요것만 맞습니다. 고봉밥과 높은 밥, 높이 쌓은 밥, 고봉밥 이거를 표준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단벌과 훗벌, 단벌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한자어인. 그 다음에 총각무와 알타리무, 총각무를 표준으로 삼았고, 그렇지만 미역은 꼭지미역, 총각미역 대신 꼭지미역을 표준으로 삼았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엔 142페이지 제3절 방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23항 방언 서울말 표준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이거는 이제 방언 표준말 표준어니까 서울말 표준어니까 복수 표준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방언과 서울말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방언이 더 유명해졌어요. 서울말보다 더 유명해졌는데 그래도 서울말도 그냥 그대로 살려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언을 표준어로 삼으면서 서울말도 그대로 살려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용례를 보시면 멍게와 우렁생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멍게 이렇게 좀 속에 이제 우둘두둘한 이제 그걸 벗겨내면은 그 속에 이제 저 빨간색 그런 이제 속살이 나오는 그런 이제 수산물이죠. 이거 뭐 멍게 향을 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쨌든 멍게라는 게 요게 사투리였습니다. 원래 우렁생이가 원래 서울말이었어요. 그런데 뭐 우렁생이란 말은 거의 안 쓰죠. 멍게라는 말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멍게를 사투리던 멍게를 서울말로 표준어로 쓰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서울말 우렁생이를 또 표준어로 그렇게 또 그대로 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멍게 우렁생이 둘 다 봤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물방개 선두리, 물방개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 사투리였습니다. 그런데 약간 요게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말보다 더 힘이 있는 말이 되었고 그래서 물방개를 이제 표준어로 삼으면서 원래 있었던 선두리, 서울말이었던 선두리를 또 같이 표준어로 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애순, 어린순 요게 있네요. 결국 이제 애순이 원래 이제 방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애순 널리 쓰이고 원래 있던 서울말 어린순도 같이 그 표준어로 둔 그런 예가 되겠는데, 근데 이게 같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벌레예요. 어린 벌레,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 어린 벌레 요게 있는데 그거는 또 애벌레만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어린 벌레는 표준어가 아니라는 것, 애순, 어린순과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애순, 어린순은 둘 다 맞지만 벌레는 애벌레만 맞고 어린 벌레는 틀리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멍게, 우렁생이 둘 다 맞죠? 원래 뭐가 사투리였나요? 멍게가 사투리였습니다. 그렇지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방개, 선두리 이 둘 중에 물방개가 사투리였죠. 그렇지만 하여간 어쨌든 물방개도 표준어로 두고 표준어로 그러니까 표준어로 삼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서울말 선두리도 표준어로 삼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애순, 어린순 이것도 둘 다 맞습니다. 애순이 원래 사투리였는데 그래도 하여간 둘 다 그렇게 맞는 걸로 처리를 했고요. 참고 보시면 애벌레, 어린벌레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둘 중에 애벌레만 맞다. 그래서 순을 얘기할 땐 애순, 어린순 둘 다 맞지만 벌레를 얘기할 땐 애벌레만 맞다. 어린벌레 틀리다라는 것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표준어 규정 24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표준어로 보도록 할게요. 제23항, 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이번에는 방언과 서울말이 있는데 방언만을 표준어로 삼은 예예요. 오히려 이제 서울말이 뜻밖의 얘가 이제 힘을 잃어가지고 얘가 비표준어가 되고 방언이던 말이 표준어가 된 그래서 단수 표준어로 방언이던 말만 표준어로 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용례를 보시면 귀민머리와 긴머리가 있는데 귀민머리 요게 이제 원래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요게 표준어가 되면서 원래 서울말이던 긴머리는 방언의 표준어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좀 약간 23항은 이제 둘 다 인정하는 경우인데 24항은 방언이던 말만 표준어로 인정하는 원래 서울말이던 표준어는 서울말이던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귀민머리, 귀민머리 올리다라는 그 속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귀민머리라는 관용어가 있는데 그 뜻이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결혼했다는 뜻인데, 자, 귀민머리는 뭐냐면 귀 밑에 내려오는 머리가 다 귀민머리예요. 그래서 귀 밑에 나는 그런 털이 아니라 귀 밑에 내려오는 머리 다 귀민머리로서 그렇게 좀 뭐 보통 여성들이 그렇게 귀민머리가 많죠. 남성인 저는 지금 귀민머리 없는 겁니다. 여기 있는 머리가 자라가지고 귀 밑에 내려와야 귀민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민머리를 올렸다는 것은 옛날에 뭐 쪽을 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성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은 귀민머리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귀민머리가 이제 따은 머리였죠. 따은 머리였는데 그걸 이제 올려가지고 이렇게 쪽을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민머리 올리다라는 게 그게 이제 결혼했다는 시집을 갔다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귀 밑에 내려오는 머리 귀민머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민머리만 맞고 귓머리는 틀리고요. 그 다음에 까문 게다가 맞고 까무느다가 틀립니다. 까문 게다
라고 하는 건 이게 원래 방언이었는데 힘을 얻어가지고 요게 표준어가 되고 원래 서울말이었던 까무느다는 비표준어가 되었습니다. 막상, 막이, 막상이 표준어가 되었고요. 빈대떡, 빈자떡, 빈대떡이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빙저라고, 그러니까 전병을 가리키는 중국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빙저떡이었는데 요게 이제 어원을 잃어버리니까 민간 어원으로서 민간 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원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와 비슷한 그런 비슷한 저 발음을 가진 것을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상상 속의 어원을 만들어내는 것을 민간 어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빙저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빙저라는 게 이제 어원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다. 그래가지고 빈자떡, 가난한 사람 빈자. 그래서 빈자떡이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빈자떡도 하여간 뭐 가난한 사람들만 이거 먹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뜻을 잃어버리고 이게 납작하니까 빈대가 납작하거든요. 빈대라는 벌레가 납작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빈대 닮아가지고 빈대떡이 아니겠냐. 그래서 빈대떡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빙저에서 빈자에서 빈대로 오게 되는데 어쨌든 빈대떡은 이제 서울에서는 계속 빈자떡이라는 말을 썼나 봐요. 그런데 약간 뭐 지방에서 빈대떡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빈대떡만 표준어로 삼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인손, 생한손 이런 게 있는데 생인손만 표준어로 삼았고요. 요 생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 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생인손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인큐베이터 뭐 이런 시설이 없었죠.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이제 아이를 낳은 이제 산모들이 바로 이제 밭에 나가지고 논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참 하여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그냥 방이나 아니면 뭐 논이나 밭에 이제 그 어린아이가 방치돼 있는 거죠. 일하는 동안. 그럼 이제 아이가 바닥을 이렇게 긁게 되지 않습니까? 바닥을 긁으면은 그 바닥에는 균이 손에 이제 올마 붙어가지고 손이 그 개구리 손처럼 이렇게 이렇게 끝이 동그랗게 그렇게 이제 뭉툭해지는 그런 이제 병이 바로 생긴 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지금 이제 인큐베이터 발달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하여간 옛날에는 되게 흔했던 그런 병이라고 좀 하여간 비참했던 그런 의료시설 과거에 참 어려웠던 시절 그런 거를 좀 대표하는 그런 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인손이라고 부르고 생한손이라고 부르는 거 틀립니다. 원래 지방말이었던 생인손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겹다와 역스럽다가 있는데 역겹다만 표준어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코주부와 코보가 있는데 코주부만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코가 큰 사람들이죠. 저도 이제 뭐 옛날엔 코가 이 정도로 크진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코가 막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그래도 뭐 수술 받을 생각은 없어요. 뭐 하여간 생긴 대로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생긴 대로 사는 거죠. 자,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주부는 만화 주인공의 이름에서 세력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든 코보를 밀어내고 표준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주부라는 말이 원래 이제 방언 지방말이었는데 요게 이제 만화에서 나오는 어떤 캐릭터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어졌어요. 그래서 그 만화의 이름은 바로 우주소년 아톰이라는 일본 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코주부 박사가 거기에 있는 아톰을 개발한 사람이 아톰은 이제 인조인간인데요. 얘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인조인간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얘를 개발해낸 사람이 바로 코주부 박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코주부 박사가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코보를 밀어내고 코주부가 표준어로 삼게 된 그런 이제 만화의 힘으로 그렇게 표준어가 된 그런 용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인손은 본말, 생손은 이제 준말인데 생인손이랑 손가락 끝에 종기가 나서 곱는 병을 가리키는 말로 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병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인손 이거는 이제 병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빈대떡, 빈자떡. 빈대떡을 맞게 했죠. 빈자떡은 비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인손, 생한손. 생인손이 표준어였죠. 그 다음에 생손. 요거 이제 준말도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는 참고에 143페이지 제일 위에 줄. 생인손은 본말 생손. 준말이다. 그래서 생손도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생인손, 생손은 표준어이지만 생한손은 비표준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보시면 세양손이 그런 손을 가진 사람, 개구리가 뭉툭한 손에 이제 종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뭉툭해지는 그런 병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손가락 끝이 뭉툭한 사람을 세양손이라고 불러요. 세양손이.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우리 25항, 26항 배울 때 다루겠습니다만 이거 세양손이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역겹다, 역스럽다. 역겹다만 표준어로 삼았고요. 코주부, 코보는 만화 우주소년 아톰의 힘으로
호주문만 맞게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여기 쭉, 풀어보시면서,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5항, 26항, 이제 148페이지서부터, 25항은 이제 단수 표준어고요. 26항은 이제 복수 표준어입니다. 근데 한번 뭐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양이,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PPT로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1교시는 여기를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2교시부터는 제가 25항 PPT를 보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